키워드를 잡았으니 이제 그걸 토대 삼아서 캐릭터와 플롯의 윤곽을 잡을 차례입니다. 캐릭터와 플롯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짜면서 플롯을 짜게 되고 또 플롯을 짜면서 캐릭터를 짜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캐릭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두루뭉술하게 로그라인을 잡은 뒤에 캐릭터 제조에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그라인은 이야기를 한두 줄로 요약한 것을 말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줄 질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 줄짜리라 한 줄, 그리고 뒤에 꼭 물음표를 붙이기 때문에 질문. 로그라인을 질문 형태로 만드는 이유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요약이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나를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건 뭐 의문문 형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죠? 로그라인 어렵게 뽑지 않아요. 진짜 막 뽑습니다. 키워드를 짰잖아요. 여기서 가져와요. 첫사랑인 착한 여주를 오해하여 괴롭힌 쓰레기 남주가 진실을 알고 후회하게 될까? 집안의 복수를 위해 기억상실남에게 거짓으로 연인 행세를 하게 된 여주는 끝까지 남주를 속이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로그라인을 잡고 나면 캐릭터를 짜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눈에 조금 더 잘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주. 여주가 첫사랑이었음. 그런데 오해하고 괴롭힘, 쓰레기임. 여주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어떤 오해를 했을까? 어떻게 괴롭힐까? 다음 여주. 착함. 오해를 한 남주에게 괴롭힘을 당함. 남주를 오해하게 만든 진실은 무엇일까? 남주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 왜 진실을 밝히지 못할까? 다음 로그라인은 남주 집안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김. 어떤 일? 복수를 계획하여 남주에게 접근하게 됨. 어떻게? 어떤 직업인 것이 좋을까? 왜 접근 대상이 남주일까? 집안 배경이 어떨까? 남주의 집안에서의 위치는 어떨까? 여주에 대한 마음은? 어쩌다 기억을 잃은 걸까? 정말 잃었을까?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캐릭터를 짤 때 기본으로 삼는 저의 규칙을 말씀드려 볼게요. 현대 로맨스는 남자 주인공 장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주와 여주 둘 다 매력적인 캐릭터인 게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절대적으로 남주가 우선입니다. 아직 캐릭터 짜기에 능숙하지 않으시다면 첫 짝은 남주 캐릭터를 보기 좋게 표현하는 데에만 집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인공은 불완전해야 합니다. 고쳐야 할 문제, 결핍을 안고 있어야 합니다. 소설 시작에서의 모습과 끝에서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게끔 만들수록 이야기의 재미가 커질 거예요. 결핍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나가려는 욕망이 있겠죠. 남주 집안 때문에 우리 집 개망했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남동생도 잘못되고. 좀 힘들긴 한데 난 이대로도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이야기 진행이 다소 곤란하겠지요. 주인공의 욕망은 극을 이끌어가는 엔진입니다. 뚜렷할수록 그리고 클수록 좋습니다. 욕망을 다른 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캐릭터가 목표를 처음부터 너무 잘 잡아서 단번에 해결해버리고 끝! 하면 이야기적인 재미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 같은 굴곡이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표를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줍니다. 외적인 목표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핥기를 하는, 그래서 잘못된 목표입니다. 내적인 목표는 반대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키, 주인공을 해피엔딩으로 이끄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뿐인 정답입니다. 조금 두루뭉술한데요. 일테면 이런 거예요. 여자 주인공에게 집착하는 무서운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얘는 여주랑 너무 같이 있고 싶고 여주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여주뿐인데 여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남자 주인공의 외적인 목표를 여주를 고립시키고 독점하고 자기 곁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압박하고 못살게 구는 것으로 잡아볼게요. 이런 목표는 남주의 뜻과 달리 여주와의 관계를 더 망치겠죠. 그럼 이 남주는 뭘 해야 할까요? 여주의 삶을 존중하고 온전히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익혀나가야겠죠. 이게 바로 내적인 목표가 됩니다. 설정은 구체적으로 잡아놓을수록 좋아요. 외모, 졸업한 학교, 과, 직업, 말투의 특징, 직장에서의 위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취미, 특기, 주로 사용하는 향수, 화가 났을 때의 습관, MBTI, 애니어그램, 사주팔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하나의 인물을 최대한 정성껏 빚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현대 로맨스의 경우에는 배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가깝기 때문에 주인공이 현실에 있을 법한 분위기를 풍기는 게 몰입력을 꽤나 높이는 것 같습니다. 단, 또 너무 지나치게 상세히 잡는 건 지치더라고요. 저는 캐릭터 구축에는 딱 일주일만 할애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그 캐릭터와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있는 책, 캐릭터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드라마, 영화 등등 캐릭터에 살을 붙일 수 있는 정보들을 섭렵합니다. 저는 내 캐릭터는 어떤 책을 읽을까? 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등등을 궁금해하면서 최대한 폭넓게 연구를 하려고 해요. 내가 그 캐릭터 자체가 된 것처럼 몰두하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머리에 쌓아놓은 데이터는 캐릭터를 설명하는 지문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한 이것들을 모두 글 안에 써먹고야 말겠다는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저는 제가 연구한 것의 단 1%만 똑 떨어뜨려서 풍미만 내준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걸 준비했는지, 얼마나 잘 아는지 드러내느라 지면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로맨스이니까요. 이 작업은 제가 캐릭터가 짜여지고 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하는 기본적인 과정인데요. 내가 짠 캐릭터의 전반적인 인생과 가치관, 목표를 그 캐릭터의 말투, 그 캐릭터의 시선, 그 캐릭터의 입장에서 작성해 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소설 내에서 보여줄 미래의 시점까지도요. 쓰고 나면 캐릭터가 내 손에 좀 잡히는 느낌이 들고요. 이 캐릭터가 매력적인지, 어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확 보이는 것 같아요. 형식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처럼 써도 좋고요. 이력서를 써봐도 좋고요. 자서전을 써도 좋습니다. 저는 자서전의 양식을 가장 선호합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리고 빌런을 포함한 주요 캐릭터들이 소설에서 보일 행보를 순서에 따라 명료히 정리합니다. 우리가 걸어 들어갈 소설의 약도를 간략하게 만들어 놓는 건데요. 유기적인 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뻔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인데요. 뻔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고, 또 많이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모쪼록 집필하시는데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나세요.